2부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막 급하게 촬영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녹화가 안 됐다든지 녹음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불상사가 좀 있습니다. 촬영해놓고 나서 보면 여러 가지 모자란 점도 많고 바로바로 이렇게 그 콘티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그거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검단 신도시 홍보 영상이에요. 그런데 4년 됐죠. 21년도에 제가 그 6월 달에 호반 서밋 입주했으니까 제일 그 첫 번째 입주였죠. 그 1단계에서 그렇게 입주를 했고, 지금 이제 1단계는 뭐 거의 90% 이상 입주가 맞춰진 상태고, 검단 중앙역 쪽으로 우리 제일풍경 제1차가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는 건너편에 현대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또 입주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이제 검단 중앙역 쪽, 백이역 쪽으로는 이제 계속 입주가 이제 진행이 되죠. 103역 쪽으로는 이제 분양과 차후에 내년도서부터는 뭐 입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제 그쪽에는 103역 쪽에는 분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그 과정을 물론 21년도 입주 전에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19년도, 18년도에 이제 후반서부터 분양을 했잖아요. 이제 분양서부터 됐고, 그전에는 이제 토지 구획 작업서부터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계속 입주 중에 있거나 또 분양 중에 있거나 그런 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검단 신도시밖에 없다. 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뭐 집만 져갖고 되는 게 아니죠. 주위에 이제 그 일자리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검단에 뭐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제 검단이 우선은 이제 서울 쪽을 빼고 그 인천 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서해안 쪽 그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산업단지들이 계속 있고, 또 청라 앞에 또 이제 인천 항이 있잖아요. 이 항만에 대한 그런 관련이 있는 일자리들이 엄청 많죠. 저도 여기 화성에 내려와 있지만, 이제 여기도 이제 평택항 바로 옆에 평택항이 있고, 기아자동차 화성 그 캠퍼스가 있고, 또 바로 위에는 현대기아 그 남양연구소가 세계에서 제일 크게 있잖아요. 또 이제 서울 쪽은 서울의 인구가 이제 거의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메가 도시죠.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우선은 검단 신도시가 교통 인프라가 이제 연결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효과가 덜 있는데, 우선은 마곡지구 있죠. 뭐 LG나 대상, SK 이쪽이 많이 이제 들어올 것 같고, 서울은 이제 연구단지 외에는 못 들어가니까 공장이나 이런 거는 산업단지는 못 짓잖아요.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성수동에 우리은행에서 호반 거, 또 뭐 금호 거 분양권 매매할 때 성수동에 이제 우리은행까지 아침에 일찍 9시에 은행문을 열면 그 전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리 뭐 1시간 정도 걸렸나? 강변 올림픽대로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1시간 이내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성수동. 그럼 그 전에 성수동 가기 전에 우선 마곡지구 있죠. 또 이제 마포 업무지구 있죠. 그 전에 또 그 길 건너에 상암 뭐 방송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MBC도 있고 그쪽. 또 이제 영등포, 여의도 이쪽에도 업무지구가 엄청 크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강남, 또 이제 서울역 쪽, 종로 쪽 이쪽도 있고, 그 전에 있는 게, 그리고 거의 이제 진입하기에는 좋고, 우선 집값이 싸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뭐 그런 대로 선택지에서 뭐 제외가 되고 한데, 우선은 신도시고 규모가 75,000세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접근성이 좋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도로망, 철도망이 갖춰지는 게 이제 올해서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너무 그 안 좋았던 그런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 뭐 손 놓고 있었던 이 정책들이 그런대로 정부가 바뀌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시장에 돈을 많이 풀려고 하는 그런 점들에 의해서 굉장히 부동산에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죠. 그 점에서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진보 쪽에서 정부를 잡으면 집값은 많이 올라간다. 이런데 윤석열 정부 보수 쪽에서 했는데도 강남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렸는데 좀 소식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향후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정부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또 시장에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기다리는 소식이고 6월 제가 알기로는 20일인가요? 21일 날 이제 인천 지하철 연장선 1호선 여기 이제 계양역에서 검단역, 검단중앙역 그다음에 여기가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편히 알기 편하게 101역, 102역, 103역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개통 예정에 있어요.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현실로 다가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철이 개통되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서울 접근하기가 좋아진다. 그런 거는 이제 서울 쪽에 지금 많이 올랐는데 강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강북보다는 이쪽에 남쪽에 한강 이남 쪽에 신도시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아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교통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강남 진입이라든지 서울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거 또 플러스해서 이제 올해 5호선 연장선 여기 발표가 될 거고 또 GTX D 부분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빨리 되게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또 이제 올해 내년 초에 또 법원하고 검찰청 개소를 하게 되면 법률 쪽에 있는 고소득자들이 이제 상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효과도 많고 그래서 인천 전철 1호선이 테이프를 끊고 나면 계속 이제 호재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아직 집값이 저렴하다. 검단이 4억에 분양해갖고 지금 한 7억 5천 8억 호반이나 금호 기준으로 이제 우미린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인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전국이 탄핵 전국이었고 대선 전국이었다고 쳐가지고 억눌러 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부동산 쪽에 검단신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제 경험한 거에 의하면. 특별한 전철 1호선 개통 예외는 특별한 지금 제가 검색한 결과로는 그거는 없었고 분양 소식에서 저번에 신동아 3단계 지역에서 신동아가 분양을 했다가 분양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워크아웃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그동안 건설 업적이 안 좋았는데 분양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 3단계 쪽에 지금 제가 중흥 S클래스가 1010가구 분양이 예정에 있습니다. AA24니까 요 자리네요. 굉장히 큰 자리네. 1100세대 103역에서 이 위치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분양 예정에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우리 1단계 지금 1주택이신 분들은 청약을 해서 청약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청약을 해서 요즘에 기대감 심리가 개선되고 했기 때문에 청약률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중흥 S클래스는 푸르죠. 대우건설 인수해가지고 대우건설
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흥 S클래스가 나쁘지 않다. 여기 위치도 좋다. 저번에 그 이쪽에 있는 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주택인 분들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3년 안에 이거 팔면은 비과세 받는 걸로 옮겨 탈 수도 있고. 그 GTX D 호재 속에서 이제 요 기사는 뭐 한강 신도시가 이제 검단 신도시가 생기면서 크게 생기다 보니까 한강 신도시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강 신도시는 시간이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 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도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다. 좀 검단 신도시보다는 오래됐잖아요. GTX-D가 들어가면 이제 그 또 달라지니까 GTX-D 또 올해 지정되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 이제 지금은 이제 GTX 그런 발표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드라이브로 할 것 같아요. 현 정부가 SOC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실거래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검단 신도시 좀 조용하잖아요. 왜 그럼 윤 소장은 전철 개통도 앞두고 있는데 검단 신도시 그럼 집값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고 거래 건수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왜 조용할까?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 우리도 주식하다 보면 다른 주식 막 내가 생각했던 것만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다 못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 나는 이 주식이 주가가 좋고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오르는데 안 올랐던 기간만큼 이렇게 푹 오르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제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오히려 그 전에 내수 침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올랐으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 대신 오르기 시작하면 확 오를 수 있다. 덜 올랐던 기간만큼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신문사에서나 이런 게 언론에서는 얘기를 못 하는데 제 경험에 보면 그렇다. 근데 가장 기준점은 전철이 개통되고 교통망이 들어오고 도로가 되고 이러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아까 상반되는 뉴스가 또 있었는데, 이번에 검단 신도시 호반, 우미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푸르지오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요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다른 데에 비교니까,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언론에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부동산 쪽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검단 1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값도 강남의 전세값도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는 수도권이고 신도시고 이래서 교통 인프라만 깔리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인구 유입도 많아질 것 같고, 지금 가장 언론들이, 지금 언론에서 발표가 나오고 소식이 들어오는 거는 검단 신도시 1호선이 전철이 지금 뚫린다, 개통한다. 착공도 아니고 발표도 아니고 개통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검단 연장선은 여기 뉴스가 나왔네요. 6월 28일, 그러니까 6월 말에 지금 뭐 시험운행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4월 달서부터 한 2, 3개월 정도 시험운행을 계속 한 다음에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끔 시스템 완비하고 그러고 나서 개통한다. 그래서 한 6월 28일 날 이렇게 개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6월 28일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고 하나 또 다른 소식은 5호선의 검단 김포 이렇게 서로 김포하고
검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뭐 6월에는 좀 확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제 검단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 검단 시민들 늘 이제 총회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로비도 할 수 있고 여건이 됐죠. 그래서 김포 쪽하고 이렇게 있었던 대립 문제를 또 좋게 협의해서 검단도 한 3개 정도 여기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다음은 그 실거래 신고 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월 달에 방송을 못 했으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고 4월 달 방송을 못 했고 이제 5월 달 그 실거래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웬만하면은 4월 달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5월 달에 그 금호올림 센트럴이 74가 하나가 됐고 이거는 뭐 이제 향후에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있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4월 달에는 74하나 84가 됐네요. 거래가. 그 다음에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 6월 달에 오구가 하나가 됐고 5월 달에는 여기가 그 수변로 밑에 있는 거죠. 5구가 하나, 84가, 5구가 3개, 84가 2개 이렇게 됐네요. 대방 디에트르 더 힐은 6월 달에 벌써 84가 하나가 신고가 됐고 5월 달에는 84 하나, 109, 108 하나하나씩 이렇게 됐고 하나가 그 거래 취소가 됐고 4월 달에는 75가 하나가 됐고 그다음에 로제비앙 볼에 맨 위에 있는 거 5월 달에 79 하나, 84 2개, 79 2개, 84 2개네요. 그리고 4월 달에 84가 하나가 됐고 그다음에 모아일과 그랑데 맨 그 수변로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중심상가 옆에 있는 게 6월 달에 84 하나, 59 하나가 됐고 벌써 됐네요. 그리고 5월 달에 59가 2개가 됐고 예미기 트리플 에듀가 6월 달께 벌써 많아졌잖아요. 지금 6월 11일인데 84가 2개, 76 하나 됐고 5월 달에는 없었고 4월 달에 84 3개가 됐고 예미지 트리플 에듀 그 호반 아니죠. 푸르지오 이쪽 그 김포 쪽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타닉 파크 5월 달에 84가 5개가 됐네요. 뭐 많이 됐네. 84가 하나가 됐고 4월 달에 84가 하나 됐고 5월 달에 5개가 84가 됐고 푸르지오 더 베뉴가 6월 달에 75가 하나 나갔고 5월 달에 84 3개, 105가 2개. 요럴 때는 매도를 기다리는 게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만 매도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4월 달에는 84 하나, 105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좀 이제 그 거래 건수가 좀 많이 심리가 개선됐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6월 달서부터 벌써 이제 거래 건수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6월 달엔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미린 더 시그니처 6월 달에 벌써 84 하나, 74 하나씩 올라왔고 5월 달에 84가 2개, 84가 3개, 74가 2개 이렇게 됐네요. 우미린 더 시그니처 호반 옆에 바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미린 헤리티지 저 밑에 있는 게 5월 달에 59가 4개 됐네요. 호반 1차 5월 달에 84가 3개, 4개, 5개가 됐고 72가 2개가 됐고 4월 달에 84 하나, 72가 됐는데 5월 달에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그 계약서를 쓰면은 한 달 안에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은 이 뒤에 해서 뭐 등기가 그 뒤에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5월 달서부터 거래가 좀 많이 늘었다. 특히 호반, 우미린, 금호는 조금 아직 건수가 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푸르지오도 그렇고 5월 달서부터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당하동 쪽 볼까요? 대성 베레일 라이프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있는 건데 6월 달에 벌써 84가 하나가 됐고 5월 달에 84 하나 2개, 112 하나가 됐고 4월 달에 84가 5개가 됐네요.
제가 이 거래 신고 건수를 매월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초까지에 비해서 지금 거래 건수가 좀 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위에 있는 디에트르 더 펠리체가 5월 달에는 없고 4월 달에 팔사가 4개, 108이 하나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모아미래도 엘리트 파크가 5월 달에 팔사가, 여기는 5월 84니까 팔사가 4개가 됐고 4월 달에 팔사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유승한 애들이 5월 달에 94 하나, 92 하나, 84 2개, 4월 달에는 84 2개 이렇게 됐네요. 한신더 캐널파크는 요거 84가 3개, 5월 달에 74가 하나, 둘, 셋, 3개, 2개가 74가 해지가 됐네요. 4개네요. 밑에 3개가 해지가 됐고, 5월달에 많이 됐네, 한신도유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한신도. 그리고 4월달에 84 2개, 74 하나, 84 하나가 해지가 됐고,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다. 신한, 맨 밑에 신한 어반, 퍼스트, 5월달에가 94가 3개, 84가 4개 이렇게 됐네요. 4월달에 84가 4개 됐고, 근데 좀 많이 아깝다. 저는 이 개통하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발표하면 30% 오르고 착공하면 20% 오르고 개통하면은 100%가 오른다고 하면 한 50% 이상 오른다. 그리고 착공하고 나서 많이 오르는데, 아니 개통하고 나서 좀 아깝다. 그 다음에 우미린 파크뷰 1단지 5구가 하나가 3월 달에 됐고 2단지도 그렇고, 5월 달에 파라곤 센트럴파크 남파가 84가 하나가 됐네요. 그리고 4월 달에 84가 3개가 됐고, 그 다음에 호반 2차, 호반 서밋 프라임뷰가 6월 달에 벌써 84 하나, 72가 하나가 됐고, 5월 달에는 84가 하나, 97 하나, 72가 2개, 84가 80짜리 2개가, 여기는 80이네? 80짜리 2개가 해지가 됐네요. 4월 달에 72가 하나가 됐고, 이렇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이번 5월 달서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는 파는 게 아니고 조금 견디는, 개통하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조금 그동안에 안 좋았던 그런 공포, 2년 또 전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공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매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말로 부동산에서 팔라고 전화 자꾸 오고 그러면 이때는 파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팔려고 하시는 마음 잡고 계시는 분들은 상승 요인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좀 붙잡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다음은 상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해도 상가 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파트 외에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신도시 아파트만 하셔라.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가셔야 된다. 또 서울도 강남, 강북은 가지 말고 강남 쪽으로 가셔야 된다. 강남, 강북보다도 더 난 광명이나 과천, 분당, 판교 이쪽이 유망하다. 또 GTX 노선을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검단 신도시 그냥 키핑하고 살고 계시는 게 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괜히 옮기면 세금만 나고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상가 쪽은 계속 하지만, 근데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억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철 개통하기 전에는 사람의 사람의 흐름이 중구난방이었다고 치면, 전철을 개통하고 나면은 이제서부터는 전철역 주변으로 이제 사람의 흐름들이 모여요. 유인력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다가
상가를 많이 그 설계를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까지 임대가 안 된다든지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그 분들이 이제 괜찮다. 특히 여기 백일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변에 임대가 안 돼서 이렇게 안 나갔던 상가들이 주변에서 이쪽 그 풍무지구도 이쪽으로 다 올 거예요. 전철 때문에 버스를 타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 주변의 상권이 여기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103역 밑에 보면 여기 그 완정역이라고 있어요. 보면 완정역 주변에 가보면 그런 거를 실감할 수가 있어. 그걸 항상 이렇게 뭐 벌써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 네, 앞으로는 이 주변 또 백이역 주변도 이쪽에 원당동서부터 또 원단동 이쪽 그 창신초등학교 뒤쪽서부터 우리 입주 지금 하고 있는 이쪽 백이역의 2단계 쪽의 아파트들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역 주변으로. 젊은 사람들부터 소비가 강한 젊은 사람들도 아직까지 뭐 자가 운전해갖고 다니는 사람들 빼고는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권이 좋아진다는 거지. 상가도 좋아지고. 마냥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동안에 이제 분양받아 놓고 저하고 상담하면서도 뭐 저한테 얘기도 못하고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제가 이제 지금 그 주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밝은 날이 왔다. 조금만 더 기다리셔라. 아무 업종이나 막 계약하지 마시고 섣불리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주자 택지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나고 전철이 개통되고 올해 안에 이제 우리가 호반 2 있는데 F1 밑에 여기 당하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수변로 옆에 이주자 택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저 이택 예미지 뒤에 있는 그 이주자 택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백이역에 지금 F4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조금 제가 계속 한 2, 3개월 전서부터 이주자 택지를 봐야 된다 하셨잖아요. 건축비 올랐지만 또 약간 다운돼 있는 그런 면도 있고, 있는데, 오를 땐 좀 많이 오르거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100에서 150%가 됐다,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요가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한 140, 135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건축비도. 벌써 철근값이 그 11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70몇만 원까지 톤당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75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건축비도 조금은 시간에 맞춰서 온다. 그러면 이제 이주자 택지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이주자 택지 지금 되는 게 이제 F4까지 2단계 괜찮고, 좀 불리한 거는 좋긴 하지만 그 F3나 저쪽에 F5나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나머지 F6이나 이런 거는 좀 좋을 수도 있고. 분석을 잘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주자 택지 뭐 3개, 4개, 5개, 10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고른다고 치면 가격 대비 내가 괜찮은 지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음 소식 드릴게요. 현재 6.3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뭐 워낙 그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워낙 개판을 쳐놔가지고 나라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선진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도 구축이 됐고 그거를 일거에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래서 24년도 12월 3일 날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도 그렇지만 계엄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 못하죠. 내 자식들, 또 손주들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게 계엄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권력의 하수인들, 그런 놈들,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면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죠. 공무원 놈들이 그런 놈들이 많죠.
군인들도 그렇고 경찰놈들도 그렇고. 그 이제 계속 이어온 거잖아. 그게 요번에 다 드러났다. 그 시스템 망가뜨린 거는 수십조 수백조를 쏟아부어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성과 안 나옵니다. 힘만 들고 잡음만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도 뭐 이번에 선거 나온 그 표에도 보면 그 경상도 또 연세 드신 그 60대 중반 이후에 계신 분들 뭐 데이터가 다 나왔으니까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죠. 붕괴합니다. 진짜 욕하고 싶어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한마디로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열심히 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 뭐 초반에는 계시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에서 소외되고 뭐 그렇다고 뭐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60대 중반 이후에 있는 집에서 노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 좀 건강한 나라라 그러면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설사 그게 조금 잘못됐더라고. 과정이잖아. 우리나라는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과정을 중시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실패하더라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도 해봐. 이렇게도 해봐. 실패. 그 다음에 성공하잖아. 처음서부터 성공하는 게 없어.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시스템들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고위공무원이 되고 판검사라는 사람들이 또 그 군바리들 별을 달고 있는 군바리들 짜바리들 물론 일부지만 비하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뜨려 놔버렸잖아. 이 10월 3일 날서부터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을 애태우고 그 추운 겨울에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한데 양귀비하고 그 현종하고 당나라 때 그거하고 또 지금 똑같아지잖아요. 나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여름서부터 똑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목매달아 죽였잖아. 옛날에는 3대를 멸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이유가 있으니까 3대를 멸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3대를 멸할 수는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3대를 멸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3대를 멸한 거예요. 나중에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고 치면 일제시대처럼 똑같이 나라 팔아먹을 놈들입니다. 그놈들. 붕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여기서 거의 그것 때문에 계엄 때문에 한 70% 이상의 표가 나와버렸잖아요. 이재명 씨한테. 가장 중요한 그 우리나라의 중심돈들 아니에요. 40대, 50대면. 투표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뭐 부녀회장이 이장이 데려다 주니까 고마워갖고 누구 찍어요? 자랑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 고등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다고 치지만 시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 돈 가지고 세금으로 공짜로 전철 타게 해주고 그러잖아. 혜택 받는 사람들이잖아. 본인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아니잖아. 건강보험료를. 그쪽에 지금 뭐 수도 이전, 대통령실 이전, 국회 이전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쪽에 이전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올랐다가 그것도 이제 의견 수렴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푹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유행하는 그런 거에 좀 따르기보다는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보자. 지금은 수도권, 다음은 부산, 수도권의 GTX, 그 다음은 부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두셔라. 그리고 어찌됐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아. 오르는 데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데 특히 신도시는 방어하거나 오르는 거 따라올 확률이 많다.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작년에 시행됐던 대출 그 스트레스 그 대출
그거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작년에도 7월 달에 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9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팍 죽었죠. 근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 수도권은. 우리 검단 신도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월 달서부터 대출 조건이 좋아지다가 7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보기엔 또 밀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미리 땡겨서 받아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 공급이 너무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 맨 처음에 한 게 그거예요. 세금이나 뭐 규제로 아파트값 안 잡는다. 공급으로 하겠다. 근데 공급이 지금 이미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다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빨리 해는 것도 공급이 낮다. 그것도 이제 먼 데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멀어요. 아까 얘기했던 광명이나 또 제일 가까운 게 어디냐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역 그 시흥 사이에 있는 거, 그거. 그리고 의왕신도시가 있는데 수원하고 의왕 사이에 그거 또 있는데, 또 수원비행장 옆에 그 기안신도시라고 있고. 근데 좀 멀어요, 많이. 1, 2기 신도시에 비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지금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 서울에 그 그린벨트, 전쟁 났을 때 이동 통로가 그린벨트인데, 그거, 또 수서역 밑에 성남비행장 부지, 그쪽 성남 비행장 하나 때문에 그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다 주변이. 그거 이전하면 수원 군비행장이랑 여기 화성에 제가 있는 화홍지구로 이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쪽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요지에, 강남의 요지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25년도 5월 소식은 12상 계엄 이후에 아주 그냥 추운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한숨을 놓는 6월달이 됐고, 그동안 많이 긴장도 했는데, 투표 결과로 보면 저는, 걱정이 또 앞섭니다. 저도 지금 5월 달에 제가 한 3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좀 건강을 많이 챙기시고, 긴 혹독한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24년도 12월 3일서부터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던 것 같아요. 지나갔으니까 좀 마음껏 여행도 다니시고 운동도 마음껏 하시고 앞으로 그런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윤 소장이었습니다.